자, 이제 한번 오늘 배울 내용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전에 가정학습으로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시의 특성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심상, 그리고 주제. 이 세 가지를 시의 요소라고 합니다. 운율은 음악적 요소, 심상은 회화적 요소, 그리고 주제는 의미적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인이 전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의 갈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어의 특징도 있었죠. 시어는 함축성, 쉽게 압축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유는 시인이 말하고 싶은 많은 메시지들을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의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시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러면 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개의 작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 한 편 소개할게요. 바꾸려고 애쓰지 마. 다를 거라 기대도 마. 자,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시는 하상욱 시인의 프로필 사진이라는 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목을 보고 나니까 시의 내용이 좀 공감되나요? 한 편 더 볼게요. 다 잊고 싶은데 더 또렷해지네. 여러분들 어때요? 흘러간 첫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시의 제목은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렇게 시는 선생님이 처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하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르나르고의 뱀이라는 시예요. 우리말로 하면 네 글자죠. 이 르나르고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을 만한 홍당무라는 소설을 쓴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는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다면 한없이 쉬운 그런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지닌 매력적인 갈래예요. 이 시를 우리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시를 쓰기 위한, 그리고 시를 읽기 위한 방법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느 한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겠죠. 이것을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래 말하고 싶은 것, 원관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게 비유예요. 이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원래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을 잘 표현하기 위해 다른 것, 보조관념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비유인데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꼭 공통점이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비유에 조금 더 세부적인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직유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유법은요, 직접 비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 내 누님과 꽃을 밥티와 따스한 별을 연결짓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서로 연결지을 때 같이, 처럼, 듯이, 인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은유법은요. 이러한 연결고리가 은밀하게 숨어있는 은근한 비유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보통 A는 B다 라는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의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의는 따라하다, 흉내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인,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흉내내는 것, 이것이 의인법인데요. 입속말하던 시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대유법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유법은 대표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당연하죠. 잼도 필요하고 우유도 필요하죠. 이것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빵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나는 펜으로만 쏜다? 큰일 나요. 이때의 펜은 지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칼은 좀 더 실제적인 것, 그리고 힘, 무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화류법, 여러분들 화로, 횟집 지나다니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것, 이게 화류법입니다. 거칠게 내달리는 산맥, 산맥은 대륙은 이동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자는 바다, 마찬가지죠. 바다가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의인법과 화류법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류법은요, 풍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속담이나 격언, 이렇게 어떤 세상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풍류법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 이건 고래가 무엇인지, 새우가 무엇인지, 배짓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표현 방법 6가지, 비유의 6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 나눠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말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상을 뒤로 돌려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이 비유법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궁금한 내용은 카톡 채널 골뱅이 HAMSSAM 햄쌤 추가하면은요. 행복한 살림꾼이라는 채널이 추가될 거예요. 그곳에다 여러분들의 질문 담아주면 선생님이 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게시물에 있는 구글 설문 모두 다 해줄 거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알고 싶습니다. 잊지 않고 꼭 해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